모든 사건에는 에델 보육원이 연결되어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정보화 때문에 결혼식은 결국 취소가 돼버렸는데요. 지역은 모든 걸 잃은 듯한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삶은 그를 끝없는 허무와 자괴감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하객들 앞에서 버림받은 신랑이 됐다는 모멸감, 가족들의 눈빛 속에 담긴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보아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이 지역의 가슴을 무겁게 눌러버렸습니다. 더구나 결혼식장에서 사라지면서 정보아가 남긴 문자, 미안해요. 나 그 사람에게 가요.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고 보니 지역과 은호를 비롯해 동아리 회원들과 같이 대학 시절 봉사활동으로 갔었던 에델 보육원에서 정보아를 만났었는데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때 사랑을 나눴던 보육원 출신의 용접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정보아에게는 숨겨왔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그녀 역시 에델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에델 보육원은 정보아가 자라난 곳이자 그녀가 과거 용접공과 사랑을 나눴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정보아의 아버지는 과거에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결사반대하였으며 급기야는 용접공 남자에게 국내를 떠나 해외로 나가라고 설득하여 호주로 보내버렸던 것이었는데요. 그랬던 정보아에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남자의 소식을 사랑하지도 않는 지역과의 결혼식 직전에 극적으로 듣게 되었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식장을 떠나버렸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불안해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조건만 보고 결혼을 선택했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상철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지역은 쫓기듯이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방황하다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스스로를 혹사시켰는데요. 철근을 나르다 손이 갈라지고 먼지에 뒤덮인 채 땀을 흘리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결혼식장에서 떠나간 신부의 뒷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였을까? 마치 자신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허무함이 그를 짓눌러 버렸는데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미친 듯이 일하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연락을 받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랜 친구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야, 밥 좀 먹어라. 내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권했지만 지역은 고개를 돌리며 시큰둥하게 됐어. 나 신경 꺼라고 했습니다. 상처와 자존심이 뒤섞인 반응이었는데요. 결국 성재는 더 이상 종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남긴 채 냉정하게 등을 돌려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지역은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식 나 버렸네. 이 말에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던 끝마저 놓쳐버린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친구에게조차 외면당했다는 현실은 지역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한편 성재의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친구를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지역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는데요. 지역이 잘 나갈 때마다 느꼈던 열등감, 그리고 은호가 지역을 바라볼 때마다 몰려왔던 불편한 감정은 결혼식, 파탄 이후 새로운 기회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된 건가? 결국 성재는 곧장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지역에게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은호 앞에서 성재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꺼내 보였는데요. 나 어떻게 생각해요? 짧지만 묵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성재의 눈빛에서는 지역과는 다른 확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곁에서 묻고 다가오는 사람. 그 점이 은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도 지역은 노동판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일하러 가게 된 장소를 둘러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다름 아닌 에델 보육원이었는데요. 순간 며칠 동안 몸을 혹사하며 잊고자 했던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대학생 시절 봉사활동을 갔던 날들, 아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던 정보아, 그리고 그녀 곁에 서 있던 용접공의 그림자.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라 그를 괴롭혔는데요. 난 왜 끝내 그녀를 붙잡지 못했을까? 지역은 점점 자기 혐오에 빠져갔습니다. 그때 보육원에 한 사내가 다가와 부탁을 했습니다. 운전할 줄 알면 서울에 다녀와 주겠나? 원래 운전할 사람이 다쳐서 그런데.
지혁은 마지못해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는데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일행을 기다리던 순간 우연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지은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과거 자신에게 고백했던 은호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꼴을 은호에게 들킬 순 없어. 그러고 나니 더 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난 왜 늘 중요한 순간마다 도망치기만 하는 걸까? 그 사이 성재와 은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은호의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드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결국 널 실망시켰잖아. 하지만 난 달라. 난 내 옆에 있고 싶어. 성재의 말은 달콤하면서도 묘한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마음이 온전히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 안에는 지혁을 이기고 싶은 욕망,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야망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버려졌다는 상처와 공허함에 지친 은호의 마음은 점점 성재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인연을 떠올리며 그동안 사무적으로만 대했던 성재에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적어도 그는 날 버리지 않잖아. 은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지혁에게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지혁은 만신창이가 된 채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자포자기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0대 남자의 죽음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는데요. 혹시라도 지혁이 잘못된 건 아닐까 가족들은 크게 걱정했고 결국 성재에게도 그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성재는 지난번 냉정하게 돌아섰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다시 지혁을 찾으러 나섰고 그 길에는 은호도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재와 은호가 자신을 찾아온 줄도 모른 채 지혁은 여전히 괴롭게 공사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두 사람을 보는 찰나 지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열등감과 모멸감은 잠시 두 사람이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 이상으로 친근하고 다정해 보이는 모습에서 지혁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얽혀갈지 이제 더 큰 파국으로 향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